이번에 회사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제안이 있어.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통합 제안이라 모바일, 데스크탑 화면이랑 마케팅용 랜딩 페이지도 필요해. 아, 네. 근데 언제까지 필요하죠? 내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그리고 화려하지만 심플하게 부탁해. 프로토타입도 있으면 좋고. 안녕하세요, 잔재주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내일까지 디자인 시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데스크탑 마케팅용 랜딩 페이지까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디자인 스킬과 툴 스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느낀 점과 후기를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크리에이트에 디자인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초안으로 드래프트라는 무제 문서 형태가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 인터페이스 보시면 지금 제가 누른 데브 모드,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데브 모드가 있고, 그 왼쪽에 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커서를 따라다니는 귀여운 친구들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 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여운 친구를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액션즈라고 있죠. 액션즈를 누르면 에셋이나 플러그인이나 뭐 AI 같은 기능들을 검색해서 실행도 할 수 있는데, First Draft라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무료 버전이신 분들하고는 아래쪽에 나타나는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rst Draft로 AI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힌트가 있죠. 저기 플레이스홀더에 힌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앱을 만들 겁니다. On App for 스트리밍 뮤직에 대한 앱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리밍 뮤직. 아래쪽에 Make It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워킹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할 때는 그 안에서 복잡한 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로딩이 걸리는 편인데,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걸 디자인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자동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입력한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색상이나 여기 보여지는 레디어스 값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형태의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로 이 곡률이라고 하죠. 이 휘어져 있는 이 곡선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 간격을, 스페이싱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바디의 텍스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문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래쪽까지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토타입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로 전송을 해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뮤직 스트림, 피처드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대한 설명 같은 거는 현재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위에 있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해줍니다. 맥에서는 커맨드 클릭이고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클릭입니다. 아래쪽에 액션즈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메이컨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브리 스타일이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피그마로 입력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피그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피그마에서 이런 이미지 생성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이거 하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선택을 한 영역이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울리는 그 유튜브 보면은 칠 로우파이, 뭐 스터디 뮤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그럴듯합니다. 실제 앱의 메인 화면 같은 그런 형태가 지금 갖춰지고 있고요. 이거를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로토타입 형태로 재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창을 늘려보면은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적당히 모바일 느낌으로 맞춰서 스크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메이컨 이미지를 방금 써봤고요. 여기 있는 디자인 툴들을 하나씩 써보시면서 좀 감을 먼저 익히고, 그 전에 사실은 타이포그래피나 뭐 컬러나 레이아웃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시고 이런 기능을 써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영상은 AI 중심으로 시간이 없는 그 기획자분들이나 빠르게 이제 경쟁 PT를 해야 되는 분들, 제안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볼 수 있는 그 기능들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복사한 다음에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고, 옵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액션즈에 보면은 Translate to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고 친절하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코리언도 있죠. 그래서 코리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덜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죠. 음악 스트리밍, 편안한 로파이 공부 음악, 뭐 꽤 괜찮습니다. 저 정도로 번역하는 거는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벌써 영문 버전 그리고 국문 버전의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뭐 기본적인 기본기나 기능이나 여러가지 정말 복잡한 여러가지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차치하고 AI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이트, 데스크탑용 사이트인데 사이트 for 스트리밍 뮤직, 이게 우리가 모바일 버전도 있으면 좋겠지만 PC 버전, 데스크탑에서 볼 수 있는 버전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빠르게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어떤 디자인 시안을 뽑아야 될 때 방금 퍼스트 드래프트 기능을 통해서 AI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로고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다크모드 같은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런 글자들을 제가 잔재주니까 잔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잔잔이라는 그 스트리밍 플랫폼 이름을 지어주고, 글자를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뭔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레이아웃이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부분을 여기 지금 좌측 패널에서 파일을 누르면은 그 포토샵과 같은 레이어 형태의 그 위계적인 그런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어떤 프레임을 잡고 있는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영역이 나오고, 이런 프레임을 잡아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AI 생성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이포그래피의 강약을 위해서 배경 위쪽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 그림자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넣고, 그리고 글자도 조금 더 굵게 했습니다. 아까보다 좀 잘 보이시죠? 근데 여기 또 배경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또 이미지도 바꿔야겠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즈 누르고요. 메이컨 이미지, 그리고 이번에도 뭔가 그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지브리 스타일이라 생각나는 게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 캐릭터라고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그래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네요.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좀 무섭네요. 일단 좀 무섭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쓸 수 없을 것 같고, 별로다 이렇게 피드백도 피그마 측으로 전달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닫아서 다시 메이컨 이미지 해서 지브리 스타일 좀 보편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게
백그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지브리 스타일 백그라운드, 랜드스케이프 뭐 이러면은 특별히 이상한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생성을 하면 예, 적당한 게 나왔네요. 일단은 시연을 위해서,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디테일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살짝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툴을 다루는 하드 스킬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숙련된 경험과 학습과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기본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울리는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구를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들도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아까 굴곡, 그 모서리의 굴곡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의 그 일관성이나 혹은 하고자 하는 스타일에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I가 그 오토 레이아웃을 함께 생성을 하는데, 여기 우측에 보면 오토 레이아웃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토 레이아웃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는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는 프레임을 선택을 해보면 이 사이의 간격을 확인도 할 수 있지만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Suggested Videos 하고 그 바로 아래쪽은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Suggested Videos와 그 아래쪽에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이 그룹을 다시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이 간격을 조정을 할 때 Suggested Videos라는 타이틀과 그 아래쪽은 붙어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황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도 위계적으로 강약 조정을 위해서 볼드하게 들어간다든지 할 수도 있고, 자, 프로필 이미지도 기본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제안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어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기본 이미지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일단 7가이라고 검색했는데 물론 그 7가이가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일단 생각나는 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7하다는 의미로 선글라스를 쓰고 계신 분이 나왔는데, 일단 뭐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기본적인 이미지가 아닌 뭐 이런 이미지로 바꿀 수 있다. 어떤가요? 지금 모바일도 나왔고 데스크탑도 나왔고 어느 정도 그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메인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을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 화면을 키웠습니다. 화면을 키우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 이후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디자인 팀에서 혹은 디자이너가 혼자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이제 하나씩 잡아가면서 이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이나 색상이나 타이포그래피나 이미지나 아이콘이나 이런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스트리밍 뮤직에 대한 모바일 화면과 데스크탑 화면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본어로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럴듯하게 나왔네요. 토프 7 로하이 온가쿠 맞나요? 나름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퍼스트 드래프트에서 아래쪽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마케팅 페이지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통합적인 제안을 하고 그런 시안이 한 장씩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필요한 그런 랜딩에 대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마케팅 페이지 for streaming music.
결국에는 스트리밍 뮤직으로 다 이어져 있고 그 맥락적인 부분을 유지하면서 모바일, 데스크탑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홍보하거나 혹은 별도의 독립적인 사이트로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케팅적인 랜딩 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통일시켜 주고요.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어긋나 있는 부분이나 눈에 띄게 정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색을 바꿀 수가 있죠. 백그라운드를 좀 바꿔서 이게 좀 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레디오스를 만지는 방법도 제가 일부분만 오른쪽 모서리만 이제 30픽셀 정도로 이렇게 공유를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텍스트 그룹을 복사했더니 아래쪽에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이거는 오토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대해서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토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T를 눌러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고요. 퓨처리스틱 뮤직이라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이 폰트의 굵기, 이 폰트에 약간 변화를 줘서 키보드에 K를 누르면 이렇게 이 텍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근데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고 소수점이 생긴다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토 레이아웃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자유도가 떨어지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오토 레이아웃을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누르면 해제할 수 있고요. Shift A를 누르면 다시 묶을 수 있고, 그 아이콘으로도 우측에서 묶여 있다고 레이아웃 라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레이아웃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렬을 좀 맞춰주고요. 지금 이런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은 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키비주얼이 다른 글자와 겹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좀 만져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고요. 적당히 배치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필요 없는 요소죠. AI가 생성하는 데 대한 그런 한계점 같은 건데,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레이아웃에서는 좀 거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잡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적당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고 오토 레이아웃을 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요소가 없다 그래도 오토 레이아웃을 풀어야지 방금처럼 눌러서 이제 푼 다음에 이렇게 좀 자유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당히 폰트의 굵기를 조정을 해주고 그 강약 위계를 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폰트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행간이라고 하죠. 이 행간 같은 경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5% 정도로 시각적인 보정을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이제 만질 수가 있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볼드해지면서 좀 시원해지고 강약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경 색상 같은 걸 바꿔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지금 뭐 대충 하는 겁니다. AI로 생성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거는 어떤 컨셉이나 기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풀고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 줄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도 배경 색상, 여기 우측에 필 값을 바꿔주고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하는 거는 Shift를 눌러가지고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다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채도가 낮은 색으로 적당히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에 그 포인트가 되고 있죠. 그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일정 위치에서는 잠깐 멈춰서 좀 시선이 머무는 식으로 디자인을 할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재생을 해보면 그럴듯합니다. 일단 랜딩 페이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영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뭐 그럴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코리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뭔가 되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도 너무 뭉쳐 있고 너무 크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영문이 아니라 이제 한글 폰트는 프리텐더드 폰트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글은 한글 폰트를 쓰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토산스나 프리텐더드나 뭐 스포카 한산스 같은 경우는 영문이나 한글이나 괜찮게 쓸 수 있는 폰트라서 이런 것들을 쓴 다음에 간격도 좀 조정을 해주고요.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으니까 좀 풀어주고, 아래쪽 이미지하고 이제 너무 붙어 있으면, 특히 한글인 경우는 영문이랑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식의 이제 타이포그래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한글은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줄 수가 있죠. 뭐 애플 사이트나 뭐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특히 이런 포인트나 타이포그래피나 어떤 그리드 기반의 레이아웃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서 좀 공부하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를 저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조정을 좀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렬도 해주고, 초반에 그 한글로 번역하자마자 나왔던 그 느낌보다는 훨씬 더 정리되고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강약이 있는 텍스트를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리스닝 뮤직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이미지 바꾼 것처럼 이번에도 메이컨 이미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한 문장을 입력을 해서 평범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뭐 이런 거로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한글로 바뀌면서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에디트에 셀렉트 올도 있고 뭐 셀렉트 올 위드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같은 속성, 뭐 같은 필, 같은 스트로크, 뭐 같은 이펙트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나 뭐 시프트 눌러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같은 색상으로 구성된 것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배경이 같은 필 값이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선택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선택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AI로 디자인 아웃풋이 나왔다고 해도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본인의 의도나 어떤 회사의 의도와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또 피그마의 장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줄바꿈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정리할 수 있죠. 이런 영역들 한 번씩 만져보면 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능들 위주로 여러 가지, 이 필값이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되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은 정말 표면적인 내용이라서 피그마에 대한 그 기본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고, 잘 다루고 계신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를 제가 입혀줄 건데, Abstract Blur Background라고 이미지를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영역이 이제 반짝반짝 하면서 저기가 바뀐다라고 암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앱스트랙트라고 제가 입력한 이유는 어떤 그 추상적인 이미지 기반을 표현할 때 저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제 저런 키워드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간격을 좀 맞춰줄 수가 있죠. 간격을 맞춰주고, 위쪽에 레이아웃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좀 잡아주고,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좁힌 것 같긴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토 레이아웃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한 번에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수치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도 수치를 또 입력할 수 있고,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줄로 했을 때 행간이 너무 좁으면 행간도 좀 넓힐 수도 있고, 볼드하게 중간에서 시선이 한번 머물도록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도 정렬할 수 있고, 여기에도 뭔가 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렉탱글을, 그렇습니다, R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간단하게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저 사각형을 저기다가 오토 레이아웃을 푼 다음에 넣어주고, 그리고 레디우스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입력을 했습니다. 30 정도로 입력을 하고,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뭐 대충 넣었긴 한데 이게 뭐 버튼인지 위쪽에 그리드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버튼이다 라고 선언하듯이 999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왼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쪽이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어서 자유도가 없는 상태로 마치 자석이 붙듯이 이렇게 붙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을 두고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참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AI로 생성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자유롭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빠르게 이 모바일의 어떤 그 컨셉이나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케팅 랜딩 페이지까지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성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위쪽에 보면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GNB라고 하는데, 그 글로벌 메뉴에서 뭔가 서브 메뉴가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할 때 이 정도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죠. 마케팅 페이지인데 이제 서브 페이지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서브 페이지 for 스트리밍 뮤직, 그러면 진짜 서브 페이지 같은 게 뭔가 나왔죠. 근데 다행인 거는 아까 생성한 것과 맥락적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정말 그 서브 페이지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뭔가 허전한 이 페이지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 다크모드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맞춰주고, 이름도 잔잔으로 바꿨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좌측 페이지가 우측으로 이어질 때 뭔가 어색하지는 않은 상태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페이지를 일단 밑으로 내리고, 이 영문 페이지의 좌측을 홈이라고 보고 우측을 홈과 이어지는 어떤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인터랙션을 줄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애드 인터랙션을 AI를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프로토타입에 연결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AI 기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프로토타입으로 바로 연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브라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아무 곳이나 눌렀을 때 브라우즈가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일단 여기서 제가 하이드 UI를 통해서 이제 UI를 하이드하고, 브라우즈가 저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거는 제가 아무 때나 눌렀을 때 거기 누르지 말고 여기 눌러, 여기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홈과 브라우즈 위쪽 메뉴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애드 인터랙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 AI가 위쪽에 GNB의 서치바 같은 경우를 뭔가 위치가 바뀌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만져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도 뭔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고, 이 연결된 부분을 개별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패널이 아니라 이제 프로토타입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라인을 누른 다음에 그 속성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있고 액션이 있고 뭐 어디로 갈 건지 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 스마트 애니메이트를 선택을 해줄 겁니다. 인스턴트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짠짠 나타나는 거고, 스마트 애니메이트는 이 피그마에서 자동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같은 걸 추가해 줍니다. 한번 보시면 UI 닫아주고요. 브라우즈, 홈, 브라우즈, 홈. 아까보다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돼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느라 좀 그랬지만은 직접 해보시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여기 프로토타입 상태에서는 이제 디자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 디자인을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모바일부터 데스크탑, 그리고 이를 위한 어떤 페이지, 뭐 홍보 페이지든 홈페이지든 그런 페이지를 생성해서 간단하게 만지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드래프트로 원하는 거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100%에 만족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기교를 부려본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이미지를 바꾸고 메이컨 이미지 통해서 바꿨는데 이 부분에 영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뭐 팩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직접 제작하신 영상을 쓰셔도 되는데, 피그마에 영상을 그대로 끌고 온 다음에 그걸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짜잔, 간단한 잔재주인데 이 잔재주가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 프로토타입에 제가 목업을 씌웠어요. 목업을 그 아이패드 형태의 목업을 씌웠는데, 그 목업으로 보면은 조금 더 집중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리고 뭔가 이 전환할 때 갑자기 이 영상이 사라지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마 그런 사이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렇게 이제 메인에서 그 핵심적으로 키 비주얼로 영상 같은 게 들어가 주지만 배경으로도 깔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제를 한 다음에 저 배경 영역에다가 비디오를 깔아줍니다. 붙여넣고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샌드 투 백, 백으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hift 스페이스바, 프로토타입 재생한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두고, 자, 메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메인 화면이 나왔고, 여기서 서브 페이지 브라우저를 눌러보면 어떠신가요? 뭔가 이게 그 전 단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살짝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디오 파일 지원이 되고 그냥 그 피그마에서 생성한 그 페이지에다가 끌어다 놓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이게 저는 유료 버전 구독을 하고 있지만 무료 버전에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오토 레이아웃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좌측 패널에 보면 이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패널에는 오토 레이아웃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저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이런 형태들, 눈 모양은 켜고 끄고, AI가 이렇게까지 이제 히든 상태로 생성을 해두었더라고요. 필요하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을 보여줄 때 우측 패널에서 프로토타입 탭을 선택한 다음에 이 목업을 씌울 수가 있는데, 그 목업은 여기 있습니다. Show Prototype Setting 들어가서 프로토타입 세팅즈에 디바이스 목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한 저는 아이폰 16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플로우 1, 이거는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항상 저기서 이제 시작해라, 프로토타입의 시작 지점을 설정하는 건데,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목업이 씌워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목업이 좀 씌워지니까 왠지 더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설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 후기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기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디자이너의 역할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의 어떤 그 계산된 디자인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용자 경험, 설계 의도에 부합하는지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변별력 있는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사용자 중심의 맥락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툴을 활용하는 하드 스킬보다는 경험에서 축적된 그 감각과 안목과 협업 능력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디자인인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 디자인은 어떤 딱 맞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능숙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감각을 기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그마는 제가 영상 편집 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한글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활발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본 영상과 다른 인터페이스 환경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공유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 채널의 컨셉 자체가 딱히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잔재주로 이렇게 끼적끼적 하는 편이라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관련 커뮤니티나 혹은 공유를 하고 싶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재주였습니다.